저는 진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쟤네들은 부끄러움이 없어. 도무지 역사에서 보면 부끄러움이 없는 지식인들이야. 아주 중요한 건데 여기서 한 나라의 실질적인 멸망의 원인이에요. 분열의 원인이 되는 정책 변화가 생겨요. 한 나라의 실질적인 저 한건이나 황간 따위가 아니라 황제가 아니고 이거는 한 나라의 정책이 완전히 변화해서 그 기반을 만들어줘 버려요. 분열의 기반을. 그게 여기 보면 병주, 양주, 뭐 귀주, 연주, 예주, 형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주의 주 자산은 그 주 자사라고 하는 게 주의 관리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주 자산은 실권이 없는 지방을 감찰하는 관직에 가까워요. 이 주 속에 보면 뭐 서하군 뭐 이렇게 상군 저번에 탁군 이런 식으로 군이나 국이 나오거든. 저번에 오국 뭐 있었잖아요. 그 송본이 오국 태생이니까 이런 각 주에 있는 태수들이 실질적으로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관리자 감독자 그러니까 도지사 뭐 이런 개념의 관리였던 거야. 주를 관찰하는 주 자산은 여기를 감독했던 사람들이고 저 태수들이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했던 자들이고 이 속에 있는 각 군을 실질적으로 태수가 운영을 했거든. 근데 이 태수가 군권이 없었어요. 군권이 그렇게 없었어. 어느 정도였냐면 남하국에서 도적이 일어났는데 7, 8년 태산군에서 도적이 일어나는데 진압에 10년에서 11년이 걸렸대. 그러니까 이런 도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이 정도의 기간으로 못 막을 정도만큼 힘이 없어요. 이게 후한을 열었던 광무제가 지방의 군권들이 강화가 되면 난들이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걸 경계해서 거기에 군을 배치를 안 했거든. 못 쓰게 했거든. 지난 방송에서 송견이 자신이 직접 방을 붙여서 청년을 모집하고 주와 군의 병사들과 함께 토벌했었다는 얘기가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후한만에 이런 상태였기에 가능한 해프닝 같은 일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때 그 유언 얘기 드렸잖아요. 나간중이 저 익주에 들어갈 애를 유주로 데려와서 유비한테 유비를 인정시키는 황실 종친으로 만드는 그 유언이 유비가 황소님을 인정시켜주는 그 유언이 나간중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유언이 황제한테 간언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 자사를 주에 있는 자사를 주 목으로 하여서 실질적으로 군권과 운영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주목으로 격상시키고 행정과 군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반란과 외척의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건의를 올려요. 이거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각 주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잖아 막 도적 하나가 출몰을 하는데 6, 7년이 걸려서 10년이 걸려서 그거 난을 진압을 했었던 그 나라의 군권을 강화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언이 제가 이 참 유언을 좋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유언이 이 건의를 하고 지가 중앙에 남아서 보완하는 쪽으로 자꾸 만들었으면 진짜 좋게 볼 수도 있을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겠는데 이 자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황제가 이를 받아들이자마자 바로 익주로 날아가서 익주목이 돼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가 군벌이 돼버려요. 이제 후한은 광무제 이후에 지방에서 분권을 할 수 없는 형태의 중앙 집권을 하고 있었던 형태의 나라가 각 주별로 주목이 생기면서 그잖아. 군권이랑 행정권을 다 가지고 있는 주목이 돼버렸어. 그렇게 된 주목들이 원소고 유포고 도겸이고 조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각 주의 군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의를 했던 유언이 군벌이 돼요. 그리고 이대 유장까지 해먹죠. 그리고 유비한테 뺏기죠. 이게 실질적인 한 나라의 분열의 원인이죠. 조그마한 몇 개의 군의 힘이 아니라 이만큼에 있는 땅덩어리가 다 지 소속의 행정권이고 군사력이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제가 한권편을 매듭 지으면서 그 얘기 드렸잖아요. 유학자, 지배자, 군벌의 욕심에 의한 분열을 왜 저 한건과 한건에게만 두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죠? 그 기반이 유학자가 만든 거예요. 유학자, 유언이, 황족인 유언이 각 주가 이제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줘 버렸다고 정책을. 그리고 지는 들어가서 익주, 목이 돼서 군벌이 돼버린다고. 영제는 흉년이 들어도 백성이 백성을 잡아먹어도 막 난이 일어나도 여자 끼고 띵까띵까 놀면서 뭐 다 했어 막 이래가면서 살 수 있는데 중앙 집권이 되어 있던 그죠? 힘이 중앙에 있었으니까 광무제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나라를. 그리고 나서 지방에다가 군대를 하도 군력이 약하니까 도적 하나 때려잡는 것도 6, 7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는 판이 돼버린 나라가 됐다고. 이제 익주목이 되는 황제한테 그 허가를 받아서 지는 익주목이 되면서 군벌이 되는 그렇게 됐으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그 다음 그러니까 28대 영제까지는 황제가 황제였는데 29대 소제부터는 실권 따위는 없는 황제가 돼버린 거지. 뭐 군권이 어딨어 지금. 각 주가 다 지금 군권 다 가져갔는데 행정권이랑 군권이랑. 이게 영제가 죽기 1년 전에 정책 변화예요. 이래도 한 나라의 분열이고 한
한나라가 망한 원인이 백성 출신의 황간이었던 자, 백성이었던 황건이 만든 걸까요? 아니면 저 유학자들, 저 빌어먹을 부끄러움 없는 유학자들, 저 사회 지식인들, 저 황족 따위 걔네들이 만들어버린 걸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국 분열의 삼국지 시대라는 건 개인 군벌의 욕심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우고 있던 시대가 그 군벌의 시대예요. 그걸 황간이 뭘 어쩌고 어째요? 황건이 뭐 어쩌고 어쩌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을. 오늘 이 정책의 변화가 이제 봐봐요. 이전에 영제가 있을 때는 중앙에서 군대를 내려보냈어요. 지고 보냈다고. 그러니까 송건이 지난편에 그랬잖아. 오해 도적이 생겼는데 막지를 못하니까 지가 방을 붙여서 청년들을 모으고 군과 군에 있었던 그 군병들이랑 같이 해서 토벌을 했다고. 이랬던 시대가, 군에 힘이 없던 시대가 이제 주 자체가 이제 하나로 뚝 떨어져서 그 안에서 군대를 키우는 시대가 돼버린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거를 건의했던 게 저 유학자라니까. 나간중이가 익주에 있는 애를 유주까지 데려와서 유비를 황족이다라고 인정시켜주는 그 유언이가 건의였고, 그거 하고 나서 지는 들어가서 익주목이 돼서 2대 유장까지 왕권을 이어줘 버렸다고 이랬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고 오늘의 이제 본 내용과 다음 방송에서 이제 실질적인 이제 한나라에 분열되는 사건들을 들으면 저 나간중이라는 작자와 역사를 기록했던 저 부끄러움 없는 유학자들이 얼마나 심한 편견에 빠져서 왜곡을 일상적으로 벌이고 있는지 삼국지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전반부에 계속, 제가 구독자가 없어도 계속 이 얘기를 깔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